비가 내린다. 도로가 젖어 있다. 빨간빛과 파란빛이 안개를 가른다. 두 대의 소방차 사이 그가 선다. 숨이 마스크 안쪽에 부딪힌다. 라디오는 조용하다. 정적 속에서 그는 멈춘다. 손끝이 버튼 위에서 머문다. 누르지 않는다. 빗소리가 커진다. 그의 호흡이 더 길어진다. 새벽이다.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다. 그곳은 낡은 건물이다. 벽은 회색이고 창문은 검다. 불길은 벽 틈으로 숨을 쉰다. 들숨 날숨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는 무릎을 굽혀 전진한다. 방화복이 바닥을 비벼간다. 흙과 재, 타버린 무언가를 밟는다. 숨소리가 마스크 안에 울린다. 정화조를 통과한 호흡음. 깊고 느리고 규칙적이다. 이 출동은 구조가 아니다. 그것을 그는 알고 있다. 구조는 피해자가 있을 때 필요한 것이다. 여기 이 건물 안에는 아무도 없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정확히 3일 전이었다. 밤 11시 47분. 그는 그 시간을 기억한다. 라디오로 들었던 시간. 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 그가 도착했을 때 건물은 이미 반쯤 타들어가 있었다. 그때 그는 명령을 따랐다. 안전 거리를 유지했다. 피해 확산을 막는 것이 우선이었다. 건물 안에는 3명이 있었다고 신고되었다. 화염 속에서 3명, 그중 2명은 나왔다. 화상을 입었지만 살아났다. 1명은 나오지 않았다. 지금 그는 무릎을 굽혀 전진한다. 같은 건물 안으로, 다시 불길 속으로. 이번은 명령 때문이 아니다. 기억을 찾기 위해서다. 보다 나은 영상 제작을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무전기가 터진다. 11번 대원 응답하라. 11번 대원? 그는 멈춘다. 무릎을 꿇은 채 철수하라. 구조 불가능. 반복 철수하라. 입을 움직이지 않는다.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 명령 뒤로 낯익은 소리가 들린다. 웃음소리다. 가늘고 맑은 여자의 웃음소리. 하하. 현실과 기억이 겹친다. 지금 이 건물 안의 소리인지 과거의 기억인지 구분되지 않는다. 그는 눈을 감는다. 무전기에서 다시 음성이 나온다. 11번. 상황 보고. 웃음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정적 속에서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 마스크 안에 숨이 가쁘지 않다. 오직 깊을 뿐이다. 그 웃음소리. 그것은 그의 아내 김연희의 웃음소리다. 3일 전 밤 그녀는 그가 출동 준비를 하는 동안 전화를 걸었었다. 영철아, 늦지 마. 생일 케이크 사와. 우리 미진이 학교에서 상 받았어. 그는 대답했다. 알았어. 늦지 않을게. 그것이 마지막 통화였다. 케이크는 테이블 위에 남겨졌다. 유리 케이스 안에. 미진이가 받은 상장은 아직도 냉장고 문에 붙어 있다. 그의 손가락이 움직인다. 버튼 위에서. 하지만 누르지 않는다. 무전기에서 또다시 음성이 들린다. 11번 대원, 응답해. 불이 2층으로 확산됐다. 철수해. 웃음소리가 그 음성을 반으로 갈라놓는다. 하하. 그는 다시 앞으로 나아간다. 무릎을 굽힌 채 계단을 올라간다. 계단은 불타고 있다. 2층에 도달한다. 복도는 연기로 가득하다.
시야는 20cm 정도. 그는 손을 앞으로 뻗는다. 벽을 더듬어 간다. 손가락이 타버린 벽지를 쓸어간다. 거칠고 뜨겁다. 문을 찾는다. 하나, 둘, 셋. 세 번째 문 앞에서 멈춘다. 손이 문을 밀어젖힌다. 방 안은 더 밝다. 불길이 창문을 통해 들어온다. 주황빛이 가득하다. 바닥에 무언가가 누워 있다. 사진이다.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놓여 있다. 유리액자 안의 사진. 유리는 깨져 있지만 사진은 남아 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손을 뻗는다. 재가 눈처럼 내린다. 사진 위로 하얀 재, 검은 유리가루. 그의 손이 사진을 집어든다. 사진 속 여자는 미소 짓고 있다. 그의 아내 김연이다. 옆에는 아이가 있어야 한다. 그들의 딸 미진이. 하지만 그 부부는 타버렸다. 딸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아내의 미소만 남아있다. 그는 사진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한다. 손에 재가 묻는다. 검은 가루가. 마스크 안의 숨소리. 그럼 여기는 왜? 이 방은 침실이다. 자신들의 침실이다. 벽에 붙어 있던 족자 조각이 보인다. 타버린 한지. 그 위에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있다. 영철. 그의 이름이다. 아내가 써준 글씨다. 작년 겨울에. 내 남자 영철, 화마를 이기는 용사여. 항상 응원합니다. 그 글씨 아래에는 그림이 있었다. 손으로 그린 불꽃 모양의 그림.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그는 서 있다. 움직이지 않는다. 사진을 손에 쥔 채 현실이 붕괴된다. 이 건물은 자신의 집이다. 아내와 딸이 있는 집. 아내는 어제 출근했다. 딸은 학교에 갔다. 그가 당직에서 돌아오는 것을 기다렸다. 3일 전 화재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는 출동했었다. 신고 주소를 제대로 듣지 못했다. 라디오 잡음이 심했다. 화재 지점은 도시의 중앙로 47번지라고 했다. 자신의 집 주소는 중앙로 74번지다. 47번지는 고등학교였다. 학교 건물이 탔었다. 그는 학교에만 갔었다. 학교에서 사람들을 구했었다. 그런데 그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진다. 다시 바닥에 쓰러진다. 열기가 등을 누른다. 마스크 안에 숨이 가빠진다. 이제 더 이상 규칙적이지 않다. 얕아진다. 빨라진다. 그는 일어선다. 옆으로 비틀거린다. 천장이 신음한다. 저 위에서 목재가 타들어가는 소리. 구조물이 붕괴되기 직전의 음성. 그는 방 밖으로 나간다. 복도로. 계단은 더 이상 없다. 불타서 무너져 있다. 창문을 본다. 1층까지 거리는 약 5m. 그는 계속 앞으로 간다. 방에서 방으로, 문에서 문으로. 희망은 이미 의무로 바뀌었다. 구조가 아니라 확인이다. 확인이 아니라 참회다. 마스크 안에 숨이 더 가빠진다. 정화조의 산소가 줄어들고 있다. 경고음이 나기 시작한다. 짹짹. 경고음. 20분 안에 나가야 한다는 신호. 그는 그것을 무시한다. 또 다른 방으로 들어간다. 식탁이 있다. 검게 탄 나무. 의자가 뒤집혀 있다. 그 위에는 무언가가 놓여 있었을 것 같다. 케이크. 생일 케이크. 이제는 제 한 줌만 남아있을 것이다. 그는 무릎을 꿇는다. 이 공간에서, 화마 속에서
의문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인가? 절망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다. 단지 무거운 공기를 마시는 것뿐이다. 마스크 안의 필터가 그 공기를 걸러낸다. 하지만 무게는 걸러내지 못한다. 침실로 다시 들어간다. 비틀거리면서 바닥에 떨어진 사진이 여전히 거기 있다. 유리 액자, 깨진 유리, 그 안의 사진. 그는 다시 무릎을 꿇는다. 손을 뻗는다. 이번엔 조심스럽게 집어든다. 사진을 들었을 때 유리 조각이 그의 손가락을 스친다. 따뜻한 유리 조각. 피가 맺힌다. 하지만 아프지 않다. 방화복 안의 온도가 너무 높아서 사진을 본다. 아내의 얼굴, 미소 짓는 얼굴. 사진의 가장자리는 타 들어가고 있다. 검은 태가 생긴다. 그녀의 얼굴까지는 아직 닿지 않았다. 다만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벽을 본다. 타버린 족자, 그 아래의 글씨. 양추철 나와. 누군가 손가락으로 벽에 그어놓은 글씨다. 타버린 벽재의 손가락으로. 나가. 영철아. 그 메시지를 이해한다. 누군가 자신에게 쓴 메시지. 하지만 그는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마스크 안의 경고음이 더 크게 울린다. 짹짹짹. 산소가 10분 남았다는 뜻이다. 그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다. 사진을 들어준다. 양손으로 마치 기도하듯이 아내의 얼굴을 마주본다. 미안해. 입이 마스크 안에서 움직인다. 소리는 나오지 않는다. 다만 입술만 움직인다. 미안해, 현이야. 천장이 우르릉 내려앉는다. 거대한 음성. 목재가 꺾이는 소리. 콘크리트가 분쇄되는 음향. 모든 것이 내려온다. 그는 몸을 날린다. 벽에 몸을 밀어붙인다. 타이밍이 맞아야 한다. 큰 파편이 그를 스쳐간다. 어깨를 스친다. 옷이 타버린다. 살이 탄다. 아프다. 하지만 움직인다.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사라진다. 먼지, 재, 검은 연기. 시야가 완전히 닫힌다. 영의 시야. 그 속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린다. 목소리다. 여자의 목소리. 가늘고 부드럽고 낮다. 그만해요. 그것은 그의 아내의 목소리가 아니다. 더 젊은 목소리다. 이제 괜찮아요. 그만해요. 미진이의 목소리다. 그의 딸이 있었던 것이다. 이 건물 안에, 화마 속에, 그는 손을 뻗는다. 어둠 속으로. 하지만 손가락은 잡히는 것이 공기뿐이다. 무언가를 움켜잡으려 하지만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다만 사진만. 여전히 손에 쥐어진 사진. 이제 반쯤 타버렸다. 아내의 얼굴이 조각조각 사라지고 있다. 반만 남아있다. 그 반쪽 얼굴이 검은 연기 속에서 희미하게 빛난다. 딸아. 마스크 안에서 목소리가 나온다. 미진아. 아침이다. 불은 꺼졌다. 소방관들이 하나둘 건물 밖으로 나온다. 물을 뿌린다. 고압 펌프, 증기, 연기가 피어오른다. 그는 건물 밖에 앉아 있다. 잔해 위에. 방화복은 검게 타버렸다. 얼굴에는 재가 덮여 있다. 손에는 여전히 사진이 있다. 타버린 액자, 반쯤 타버린 사진. 동료들이 그를 보고 다가온다. 영철, 괜찮아? 병원 가야 해. 그는 대답하지 않는다. 사진을 본다.
아내의 반쪽 얼굴, 눈은 여전히 살아있다. 미소도 반만 남아있다. 영철, 누군가 그의 어깨를 흔든다. 그의 눈이 들린다. 현실로 돌아온다. 병원으로 데려가자. 그는 천천히 일어난다. 사진을 손에 쥔 채 주위는 물방울 소리와 증기로 가득하다. 진화된 건물에서 다른 소방관들이 여전히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그들은 시신을 찾고 있다. 아내를 찾을 것이다. 그리고 딸을. 그는 알고 있다. 그들은 안 될 것이다. 여기 있지 않으니까. 여기 있지 않다.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는 왜 여기 있는가? 그는 사진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한다. 이미 행동의 의미가 없음을 알면서도 습관처럼 차량에 실려간다. 사진을 손에 들고 눈이 내린다. 날씨는 봄인데 눈이 온다. 이상 기후다. 회색 들판에 한 사람이 서 있다. 양영철이다. 그는 6개월이 지난 지금 이곳에 온다. 병원에서 나왔다. 화상 치료를 받았다. 흉터가 남았다. 팔에도, 어깨에도, 가슴에도, 그리고 마음에도. 얼굴은 제법 나았다. 타버린 피부는 옅은 분홍으로 변했다. 그는 혼자 온다. 매일 이 들판에 눈이 내린다. 그의 얼굴에는 죄는 없다. 다만 평온함이 있다. 눈동자가 조용하다. 손에는 사진이 있다. 반쯤 탄 사진. 유리액자 없이 아내의 미소. 아직도 옆에는 무전기가 떠 있다. 누군가 놓고 간 것처럼 주황색 불이 한번 깜빡인다. 희미하게. 그 깜빡임 뒤로 소리는 없다. 오직 정적만. 바람 소리와 눈이 내리는 소리뿐. 그는 조용히 숨을 내쉰다. 하얀 호흡이 공기 속으로 사라진다. 영철아.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아무도 없다. 바람 소리인지 기억인지 알 수 없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 그는 사진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한다. 반쯤 탄 사진. 그 반쪽 얼굴이 눈에 덮인다. 다시 나타난다. 덮인다. 나타난다. 미안해. 입이 움직인다. 현이야, 미진아. 목소리는 크지 않다. 누구도 들을 수 없는 크기다. 하지만 그는 계속 말한다. 내가 잘못했어. 다른 곳을 봤어. 잘못 들었어. 겁이 났어. 눈이 자국을 그린다. 뺨 위에. 그럼에도 부족한 연상이지만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